인간의 상상은 어떻게 탄생하고 어디서 멈추는가? 여기 세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데리코 펠리니의 1973년 작 아마코드입니다. 이 영화에는 이른바 주인공이 없습니다. 한 소년의 성장담이 언뜻 스쳐가지만 영화가 끝난 뒤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단 한 명의 영웅이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 미친 삼촌, 담배가게 여인, 파시스트 당원들, 그리고 광장과 바다. 영화는 나무 하나를 확대하는 대신 마을이라는 거대한 숲 전체의 숨결과 냄새, 그리고 바람을 스크린에 이식해 놓습니다. 하지만 한 거풀만 더 들여다보면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그것이 아마코드의 위대함이면서 동시에 한계였습니다. 한 사람의 깊은 기억이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지만 그 예술은 여전히 감독의 소유였습니다. 두 번째 영화 아빠스 키아로스타미의 올리브 나무 사이로는 바로 그 감독의 권력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감독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 영화 속에 영화가 있는 구조? 실제 지진이 난 이란의 마을 주민들을 데리고 영화를 찍던 과장은 뜻밖의 순간과 마주합니다. 시나리오 밖에서 촬영 도중에 한 남자 주민이 여자 주인공에게 끊없이 첨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초과하는 삶의 날것이 카메라 앞으로 걸어 들어온 순간입니다. 처음에 감독은 자르고 다시 찍으며 이 돌발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결말에 이르러 거장은 마침내 손을 놓아버립니다. 마지막 시퀀스에서 진짜 이야기를 만드는 이는 감독이 아니라 두 연인입니다. 멀어지는 두 사람을 카메라는 그저 아주 멀리서 묵묵히 바라볼 뿐 더 이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나누는지 어떻게 끝나는지 감독은 알지 못한 채 영화를 끝냅니다. 감독이 준비된 시나리오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영화를 끝낸 것입니다. 키아로스타미는 삶이 감독이 준비된 상상력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펠리니가 마을을 기억의 영토로 소유했다면 키아로스타미는 마을과 삶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멈춤이 영화를 단순한 작품 이상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영화 금광 속의 송아지는 그 거장들의 멈춤의 자리에서 아예 처음부터 다른 자리를 깔고 시작합니다. 서사를 소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사를 연결하는 자리입니다. 강원도 홍천, 일제강점기의 금광, 면체육대회 경품으로 나왔다가 사라진 송아지, 왕따 소년, 이주여성 온수한, 현실 속에서 이 조각들은 원래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이 흩어져 존재하던 마을 안의 사건들이었습니다. 현실에는 이 조각들을 하나로 묶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단절이 현실이고 그 연결이 창작입니다. 공동 창작의 과정 속에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연결됩니다. 그 만남은 미리 쓰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마을의 삶이 만들어낸 영화적 행위가 발견해 낸 것입니다. 실종된 이주여성과 사라진 송아지는 자유를 향한 생명의 욕망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으로 묶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을의 기록이 아닙니다. 마을 삶의 기록과 더불어 해석이자 창작입니다. 금광 속의 송아지에는 오디션이 없습니다. 그 마을 사람처럼 보이는 배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을에 살아온 사람들이 조건 없이 등장합니다. 농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나오고 이주여성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이 이미 캐릭터입니다. 굽은 허리에는 노동의 역사가 박혀있고 침묵에는 상실의 기억이 있으며 말의 속도에는 지나온 세월이 스며 있습니다. 배우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그것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몸과 시간이 그대로 시나리오의 세포가 됩니다. 펠리니는 삶을 기억했고 키아로스타미는 삶 앞에서 멈추었지만 금광 속의 송아지는 삶이 스스로 서사가 되도록 기다립니다. 이 세 편의 진화축은 아주 명확합니다. 누가 서사를 소유하는가? 펠리니에서 키아로스타미로 그리고 나의 영화로 갈수록 서사의 소유권은 복잠적 천재 감독에게서 평범한 공동체로 이동합니다. 조각보를 만든다는 것은 조각들 사이에 숨어있던 무늬를 발견하고 새롭게 생성하는 일입니다. 홍천의 금광과 이주여성과 사라진 송아지, 이 조각들은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굴이라는 공간에서 온수함과 송아지가 만나는 순간 두 개의 실종이 하나의 욕망으로 읽히는 순간 새로운 무늬가 탄생합니다. 아마코드의 펠리니는 혼자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금광 속의 송아지는 마을의 삶 속에서 그 무늬를 함께 발견하고 창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공동협력서사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나는 종종 영화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결과물이 아니라 사건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영화는 목적이면서 과정입니다.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사건입니다. 아마코드는 펠리니의 과정이었겠지만 동시에 수십 년째 살아 움직이는 결과물입니다. 과정만 강조하면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결과물만 강조하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관계와 기억이 모두 지워집니다. 세 편의 영화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팽팽한 긴장입니다. 영화는 완성된 작품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고대 디오니소스 축제가 비극 작품 자체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의뢰였듯이 말입니다. 펠리니가 기억했던 숲의 냄새, 키아로스타미가 시선을 거두었던 숲은 스스로 자신을 기억할 수 있는가? 마을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가? 한 명의 천재 감독이 마을을 회상하는 영화가 아니라
마을 스스로가 자기 기억과 관계를 직조하는 영화. 한 사람의 아마코드가 아니라 수많은 삶의 조각들이 서로를 꿰매어 하나의 거대한 조각호가 되는 영화. 인간은 원래 함께 이야기를 만들던 존재였습니다. 산업사회는 우리를 소비자로 만들었고 플랫폼은 우리를 시청자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기술적 부족이나 장비의 유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창작을 통해 연결되는 지역사회관계의 부족입니다. 그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성공이나 권력, 물질적 가치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치를 우리는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문화는 더 이상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경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무대 중앙에 서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대를 일상 속에서 삶터 지금 거리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지역에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축제를 준비하는 시간은 어쩌면 오랜 황제들의 무대와 원형 경기장을 넘어서는 2000년 전과 달라지는 새로운 문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가능성이 거대한 글로벌 수도의 큰 공연장이 아니라 작은 마을에서 뛰어난 천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협력 속에서 그리고 작품과 관계를 함께 생각하는 공동체 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오래된 두레와 포마시, 마당과 고세 기억은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인류가 아직 충분히 실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글로벌 문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천재가 멈추는 자리에서 비로소 평범한 다수의 상상이 시작됩니다.